1일 1포하면 블로그 지수 좋아질까요? 하지만 1일 1포한다고 블로그 지수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블로그 마케팅 강의 컨설팅 컨텐츠 제작을 해드리는 강사이자 마케터 민우아라고 합니다. 블로그 지수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블로그 코칭 9,000건의 데이터로 나온 현장 경험 가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블로그를 하다 보면 블로그 지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블로그 지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네이버가 이 블로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블로그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을 나름의 점수로 수치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품질, 일반, 준최적화, 최적화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것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장님들이 열심히 블로그를 쓰시면 블로그 지수도 올라가고 내 상품과 문의와 매출이 열심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블로그 지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야기할까요? 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상 블로그나 체험단 블로그도 그렇지만 사업장의 마케팅, 홍보를 위해서 글을 쓰시는 사장님들도 블로그 지수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수가 높을수록 해당 주제로 글을 쓸 경우에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양질의 글이라면 지수가 더 좋은 쪽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키워드의 경쟁에 따라서는 높은 블로그 지수에게만 유리한 키워드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 사업에 홍보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솔깃한 일이겠죠. 그럼 블로그 지수 어떻게 올릴까요? 라고 물어보신대요. 첫 번째는 체류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인데요. 블로그에 들어온 독자나 고객이 내 블로그를 보고 장시간 머물수록 굉장히 좋다는 거죠. 블로그에 머무는 독자나 고객의 체류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우선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 네이버는 체류 시간을 중요시할까요? 내 고객이나 내 독자가 내 글에 들어와서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글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네이버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글이라는 것에 네이버는 무한 신뢰를 한다는 것이죠. 체류 시간을 길게 하고 싶다면 무작정 글을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인트로에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옷가게를 갔는데 매장에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나가는 곳도 있고 여기 괜찮네 하고 옷을 뒤적거리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옷의 코디나 또는 인테리어 분위기들이 이 옷샵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고객을 잡는다는 거죠. 그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블로그에 들어온 고객이나 독자를 잡아야 하고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트로라는 거죠. 그런데 내 상품 소개하시는 분들이 가끔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글 쓰는 날 만약에 눈이 온다. 그러면 눈이 와요. 그러면 앞에 첫눈이 오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글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탈각입니다. 그렇게 빠르게 나가는 경우가 빈번해지면 양질의 글이 아니라고 네이버는 추정하게 되고요. 이 블로그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트로에서 이 글을 읽는 독자나 고객이 공감하고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그래야지 빨리 이탈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류 시간을 평균 2분을 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진짜 3초 만에 나가는 글도 있어요. 사업과 관련된 글을 쓰는 사장님이라면 고객을 설득해야 되는 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평균 4분을 넘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B2B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10분이 넘는 그런 체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블로그들도 많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그 체류 시간인데요. 이 업체는 프랜차이즈 업체이고 병원 블로그예요. 그래서 평균 4분을 넘었지만 일평균 10분을 넘은 경우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주제만을 꾸준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블로그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내 사업이나 컨텐츠 등 한 가지 주제만을 하시는 사업주 분들인 경우에는 빠르게 블로그 지수가 올라간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님, 오일시합 대표님, 공방 사장님들 등 신생 블로그를 가지고 처음 시작하신 분들인 경우에도 한 가지 주제, 내 상품과 서비스를 올리는 경우에는 블로그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올라가신 것을 데이터로 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님은 6개월 만에 신생 블로그로 준최적화 6단계까지 되셨고요. 저품질 블로그를 가지고 오셔서 또 새로 신생 블로그를 만드신 그런 오이샵 대표님도 8개월 만에 준최적화 5단계까지 올라가셨습니다. 한 가지 주제로 전문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글을 써주신 건데요. 이것은 2021년부터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런 점에서 신생 블로그를 가지고도 충분히 유리하게 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끔 유혹에 빠지시는 대표님들도 계세요. 방문자 수가 적다 보니 방문자 수를 늘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맛집 글도 쓰시고 도서글도 쓰시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주제가 아니겠죠. 5기에 들으셨던 공유 오피스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저와 저의 강의를 신청하고 제대로 상위 노출되면서 파워링크 다 끊고 2호점까지 열게 되셨는데요. 그렇게 혼자서 몇 년을 운영하시다가 너무 방문자 수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글이나 맛집글을 굉장히 많이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기존에 잘 올라가던 사업장의 키워드마저도 밀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셨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블로그 지수를 높여주는 방법으로는 지속적으로 글을 쓰기입니다. 참 쉬운 말인데 어찌 보면 제일 힘든 일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공짜로 무료로 내 사업에 홍보를 하는데 그 정도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결과가 나온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결과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글 한 편만으로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양의 발행이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이처럼 한 가지 주제를 뚝심 있게 하시는 분을 네이버는 좋아하고요. 그것이 신생 블로그, 준최적화라도 그런 경우에 지속적으로 상위 노출을 잘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주제로 좋은 퀄리티의 글을 지속적으로 글을 써주시면 그것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해서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 것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좋은 퀄리티의 글을 쓴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블로그 지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편에는 블로그의 어떤 구매 전환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리는 마케팅 민우아였습니다.